이번 시간에는 창성 가미로 볼게요. 이 작품은 선인과 악인이 뚜렷하게 구분이 돼요. 악인을 이렇게 세모 표시하면서 읽을게요. 이전에 진공이 병부에 있을 때였다. 진공은 진형수예요. 진형수가 병부라는 관청에 있을 때였다. 엄숭의 양아들 조문화가, 엄숭은 악인이에요. 간신이고요. 양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이 달라요. 조문화도 역시 부정적 인물입니다. 부정적 인물. 엄숭의 양아들 조문화가 진공의 딸 채경, 그러니까 진채경이에요. 진채경. 진채경이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자기 아들과 혼인시키려고 청혼을 했는데 조문화는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과 진채경을 맺어주고 싶은 거예요. 맺어주고 싶어서 혼사를 넣습니다. 혼사를 넣었는데 진공이 매정하게 사양을 합니다. 사양하며 물리친 일이 있었다. 진공이 왜 사양했냐? 엄순과 조문화가 악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간신이라서 그런 거예요. 간신이라서 사양했다. 그러니까 조문화는 화가 났겠죠. 조문화는 크게 붕괴한 나머지 엄숭, 양아버지 엄숭에게 청탁을 해서 진공을 상서성 노안부의 제독으로 자천시킵니다. 진공은 자천이 돼요. 그러니까 혼사를 거부했어요. 혼사 거부. 그래서 좌천을 당한다. 자천됐고요. 그런 후에 다시 양석을 시켜 진공이 태원전 3천만 양을, 나랏돈 3천만 양을 사사로이 착복, 횡령했다고 무고한 후 금의옥, 감옥이에요. 감옥에 가두고 온갖 음모로 죄를 얽어맵니다. 자천한 것도 모질라서 죄로 고발을 해요. 이 죄는 거짓으로 꾸며낸 죄예요. 꾸며낸 죄다. 보니까 3천만 양을 횡령했다. 이런 죄로 고발을 해요. 조문화는 부인과 채경이, 여기 부인은 진공 부인이에요. 진공 부인과 진채경이 서울의 옛집으로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는 부인의 친척 오라버니 오낭중, 오낭중은 진공의 친척이에요. 진공의 친척. 지금 진공은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고요. 진공의 친척을 불러 말합니다. 진영수의 죄로 보자면 자기들이 꾸며낸 죄예요. 꾸며낸 죄로 보자면 죽어 마땅하지만, 그래요. 나랏돈을 횡령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지만 내가 입만 한번 벙긋하면 구해줄 수도 있다. 목숨을 살려줄 수도 있다. 그만큼 조문화의 권력이 세다. 내가 말만 잘해주면은 살려줄 수도 있다. 허나 지난번에 진영수는 나를 심히 업신여기며 우리 집에 청혼, 혼사를 딱 잘라 거절했지. 그러니 지금 내가 원수라고 하면 혼사를 거절당한 거예요. 그 거절당한 원수를 은혜로 갚을 수는 없지 않소. 듣자니 그대는 오낭중이에요. 오낭중 그대가 진영수와는 친척간이라고 하니 진영수가 살아서 감옥문을 나오는 걸 보고 싶다면, 진영수를 살리고 싶으면 나를 위해 그 딸에게 이 말을 전하시오. 진채경에게, 그 딸이라고 하면 진채경이에요. 진채경에게 이 말을 전하시오. 그 딸이 만약 효녀라면 틀림없이 어찌해야 하는지 알 것이오. 진채경에게 이 말을 전하시오. 혼인을 강요하는 거예요. 아버지 살리고 싶으면 혼인해라 하면서 혼인을 강요하는 거예요. 오낭중은 원래 권세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며 그저 내내하기만 하는 위인이라서 오낭중의 성격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권세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저 내내하기만 하는 위인이다. 그래서 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말을 들었다. 그리고 바로 오부인, 진공부인, 그러니까 진채경 엄마예요. 진채경 엄마를 찾아가서 그 말을 전해주었다. 그러자 진공부인이 몹시 화를 내며 말했다. 조문아, 그놈이 감히 내 딸을 모독하다니.
내 딸이라고 하면 진채경이에요. 진채경을 모욕하다니. 그러니까 아버지를 볼모로 잡아두고 혼인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채경이가 진채경이 부년이 아래였다. 옛날 효녀 중에는 사형에 처해진 아버지 죄를 대신해서 스스로 관가의 노비가 된 이도 있고, 옛날 효녀 보면은 사형에 처해진 아버지 대신해서 스스로 관가의 노비가 된 딸도 있고, 또 몸을 팔아서 부모의 장례를 치른 이도 있습니다. 이런 효녀들이 있다. 이런 효녀들이 있습니다. 저희 몸과 머리카락, 피부는 모두 부모님이 주신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아버님이 무거운 형벌을 받으시게 되었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고요.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무거운 형벌을 받으시게 되었는데 자식으로서 모욕인지 아닌지를 따질 겨를이 있겠습니까? 따질 겨를이 없다. 그런 겨를이 없으니까 혼인을 허락합니다. 그럴 겨를이 없으니까 혼인을 허락하고요. 평소에 딸이 진채경의 옥처럼 맑고 서리빨처럼 깨끗한 마음을 지녔다고 생각하고 있던 부인은 진채경이 성품도 좋았나 봐요. 성품이 옥처럼 맑고 서리빨처럼 깨끗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대요. 그래서 진공 부인은 딸 채경의 이 말을 듣고 경악한 나머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한참 뒤에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다. 이제 진공 부인이 탄식하는 거예요. 총계청에서 학을 보고 읊었던 시가 앞날을 예언하는 말이 되었으니 참으로 슬프구나. 엄마는 슬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슬프다. 내가 어떻게 네 마음을 의심하겠느냐. 하지만 딸을 죽이고 아비를 살리면 살아난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여기서 딸이라고 하면 진채경이고요. 아비라고 하면 진공이에요. 딸을 그렇게 희생시키고 아버지 진공을 살리면 진공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옛 사람의 말에 내기에 황금을 건 사람은 분별력이 흐려진다고 했다. 지금 내 마음이 황금을 내기에 건 사람과 같을 뿐이겠느냐. 엄마는 지금 황금을 건 사람은 분별력이 흐려진다고 했는데 내 마음이 그렇다고 했어요. 엄마는 지금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흐려졌기 때문에 딸한테 너는 잘 생각해서 결정을 거라. 딸에게 맡깁니다. 딸에게 결정을 맡겨요. 엄마는 지금 내 마음이 황금을 내기에 건 사람처럼 분별력이 흐리다. 그러니까 진채경 너는 잘 생각해서 결정해라 하면서 딸에게 결정을 맡기고요. 진채경은 조금도 거리낌 없이 직접 오낭중에게 혼인을 허락하겠다고 합니다. 진채경은 거리낌 없이 직접 말합니다. 혼인을 허락하겠다고. 주체적인 성격이 드러나요. 진채경은 주체적 성격이 드러났다. 오낭중인 크게 기뻐하면서 조문아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조문아는 미칠 듯이 기뻐했다. 이제 혼사가 이루어지게 됐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다음날 조문아가 다시 엄송 간신이라고 했죠. 간신에게 청탁을 넣으니 임금님은 진공을 죽이지는 않고 운남으로 기양을 보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목숨을 건졌어요. 진공이 목숨을 건지고 귀양으로 끝난 거예요. 귀양으로 끝났다. 진공이 감옥에서 나오자 부인과 채경이 붙들고 통곡하는데 진공은 간계한 모습으로 길게 탄식할 따름이었다. 내가 미리 기미를 알아서 벼슬을 그만둘 것을 우유부단하게 지체한 탓에 처세를 잘못한 탓에 이 같은 몹쓸 일을 당했으니 누구를 원망하겠소. 원망할 사람이 없다. 지금 진공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다.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할 사람도 없다. 그렇지만 틀림없이 죽을 목숨을 폐하께서 너그러이 용서하셨으니 이 또한 천지신명이 보살핀 덕이요 하면서
자기가 은덕을 입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공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나온 것은 딸이 혼인을 허락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혼인을 허락했기 때문에 나왔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진공 부인이 흐느끼며 조문아와 혼사하기로 한 일을 말했다. 진공은 화가 치밀어서 머리털이 모두 곤두섰다. 화가 이만큼 난 거예요. 내가 차라리 처형당해 벌어지는 시체가 될지언정 죽을지언정 어찌 참어 도적놈과 사돈을 맺은 사람이라는 불명예를 견디겠소. 여기서 말하는 도적놈은 조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조문화. 간신이죠. 어찌 간신과 사돈을 맺은 사람이라는 불명예를 견디겠소. 게다가 우리 딸은 진채경은 3살 때부터 이미 윤여옥과 약혼하여 지금 11해가 지났는데 진채경에게는 정혼자가 있었어요. 정혼자가 바로 윤여옥이라고 있었어요. 약혼해서 정혼자가 있어가지고 지금 11해가 지났는데 대장부라면 어떻게 자식을 팔아 목숨을 구하겠소 하면서 대장부로서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이 정혼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어요. 채경이 편안한 낯빛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 소녀가 경솔하게도 미리 허락을 하였습니다. 혼인을 허락을 하였습니다. 이미 깨진 그릇이니 지나간 일이니 말한들 어쩔 수 없습니다. 또한 세상 일이 다 나름대로 살아날 방도가 있습니다. 진채경한테는 살아날 계략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계략이 있다. 계획이 있다. 아버님께서는 소녀를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는 태연한 기색이었다. 진채경한테는 어떤 계략이 있었던 거예요. 계략이 있었다. 진공은 기가 막혀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다가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딸 아이는 진채경은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남다른 담력과 꾀가 있었지. 담력도 있고 꾀가 있었어요. 지금 하는 말과 행동 거지를 보니 틀림없이 자신의 몸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기발한 계획이 있는 거야. 맞아요. 딸한테는 기발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뜻을 따르고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아버지는 마음 먹어요. 중략 부분에 보면은 채경의 계획을 듣고 안심한 진공 부부예요. 채경의 계획은 뭐냐면 이제 부모님이 귀향을 가잖아요. 귀향을 가면 채경이는 도망가기로 합니다. 도망가서 혼인을 하지 않기로 해요. 이 계획을 듣고 안심한 진공 부부는 채경에게 자신들을 따라오지 말고 오빠가 머물고 있는 회남으로 갈 것을 당부하며 운남으로 귀향길을 떠납니다. 부모님은 이제 귀향길을 떠나고요. 귀향길을 떠나고 채경이는 오빠가 있는 회남으로 도망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진공과 부인이 떠나자 이제 귀향살이 하러 떠나자 채경은 방으로 돌아와 누워 밤낮으로 흐느껴 울었다. 이제 그 계획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계획 실행. 밤낮으로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문아의 하인이 끊임없이 와서 혼인을 재촉했다. 혼인을 재촉합니다. 채경은 유무를 시켜 말을 전하게 했다. 이제 막 부모님과 헤어지니 마음이 먹먹합니다. 수십일 정도 지내고 마음이 좀 진정된 뒤에야 혼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수십일 정도 지내고 마음이 좀 진정된 뒤에야 혼인을 하겠다. 이거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시간을 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귀향을 떠나잖아요. 귀향살이에 잘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버는 거예요. 부모님이 멀리 떠나가 계셔야 조문아의 그런 협박을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조문아의 위협을 피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멀리 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버는 거예요. 조문아의 하인이 돌아가서 진채경의 말을 전했다. 아들이 그 조문아의 아들이 안달이 나서 조급해하자 빨리 혼인을 하고 싶어서 조급해하자 조문아가 말했다. 사람이 마음이면 그럴 수밖에 없으니
슬퍼할 수밖에 없으니 원하는 대로 해주자꾸나. 그 아이는 이미 손안에 든 바나 진배 없으니 조금 혼인을 늦춘다고 어디로 가겠느냐. 내 닷새 후에 조문하는 계집종을 보내 채경이 어떤지 살펴보게 했다. 이제 며칠 후에 또 채경이 어떤지 살펴보게 합니다. 진채경은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음하고 있다가 가냘픈 목소리로 유모를 불러 말했다. 계속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번다. 내가 슬픈 일을 겪고 마음이 상한 뒤 끝에 심한 감기에 걸렸다. 마음을 편안히 먹고 몸조리를 잘해서 하루라도 빨리 몸이 완쾌되어야 아버님을 살려주신 은혜를 갚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실상은 은혜가 아니죠. 아버지에 대한 원수죠. 원수인데 겉으로는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라고 얘기해서 조문아를 안심시킵니다. 조문아를 안심시킨다. 안심시키는 말. 은혜를 갚을 텐데 바깥 사람이 너무 자주 오가니 마음이 불편하네. 계집종이 돌아가 이 말로 아뢰자 조문아가 기뻐하며 말했다. 그 아이가 참으로 효성도 지극하고 은혜를 아는구나. 자기가 한 행위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그 뜻대로 해서 성을 돋우지 말자꾸나. 이후로는 매일 문 밖에서 안부만 묻고 함부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다시 열흘이 지났어요. 진채경은 그만큼 시간을 번 거예요. 이 열흘 동안 부모님은 귀향지로 떠났고요. 자기도 이제 도망갈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그러자 채경은 부모님의 행차가 이미 멀어졌겠다 헤아리고 유모와 몸종 운섬을 데리고 짐을 가볍게 꾸린 후 남자 옷을 입은 채 밤에 한 마리 나귀를 타고 회남으로 떠났다. 진채경이 도망가는 거예요. 오빠가 있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혼인을 안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다음날 아침 조문아의 하인이 와서 보니 집이 텅 비어 있었어요. 다 이제 떠나가고 그 딸 진채경은 도망갔어요. 사람 흔적이 없었다. 크게 놀라고 이상하여 같은 골목에 사는 사람에게 물었다. 저 집 아가씨가 어디로 갔소? 진채경이 어디로 갔소? 그 사람이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아가씨인지 아줌씨인지 그런 사람 난 모르. 하인이 할 수 없이 들어가서 조문아에게 알렸다. 조문아 부자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딱 벌어진 채 서로 쳐다볼 뿐 아무 말도 못했다. 망연자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채경이 도망갈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도망가서 망연자실하고 있다. 본문 여기까지 볼게요.